이번 시간은 로깅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로깅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이유, 로깅 프로세스를 쉽고 표준화하기 위해서 쓰고요. 어펜더, 콘솔 또는 파일을 코드에서 명시하지 않고 로그 레벨을 코드와 독립적이고 런타임에서 정한다.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는 로그를 출력할 때 system.out.println 이런 식으로 출력을 했잖아요. 그런데 로그를 또 그뿐만이 아니고 파일에다 출력해야 될 필요도 있잖아요. 애플리케이션에서 로그를 특정 파일에다 계속 남겨둬야지 나중에 그 파일을 또 열어서 애플리케이션 분석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로그를 출력할 때마다 또 출력 위치에서 파일 스트림을 열어서 또 출력을 하고 그러려면 또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또 로그를 이제 애플리케이션에서 중간중간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나면 중간중간에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디버깅 코드를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 로그를 출력을 해서 중간중간에 디버그 하는 용도로 쓰는데, 실제로 파일 IO가 시스템 성능을 떨어뜨리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우리가 항상 메모리나 CPU 작업보다 IO 작업이 가장 거기서 바틀렉이 생기는 위치잖아요. 그래서 로그를 우리가 파일이나 콘솔에 출력을 하는데, 그게 디버그를 위해서 코드를 잔뜩 코드에다가 로그를 삽입해 놨는데, 그걸 상용 애플리케이션에 올릴 때는 또 다 로그 코드를 다시 또 다 삭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남겨두면은 이제 상용 애플리케이션이 느려지니까. 그런 식으로 필요에 따라서 로그 코드를 system.out.println을 쫙 넣었다가 또 서버에 배포할 땐 그걸 다시 다 지우고, 이런 것들이 되게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개발자들이 직접 하지 않아도 알아서 처리해주는 그런 거를 로깅 프레임워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로깅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게 되면 앞으로 시스템.out.println 이런 건 이제 복잡해서 못 씁니다. 우리가 로깅 프레임워크를 공부하려고 이제 보다 보면 이게 생각보다 잘 이해가 안 되고 복잡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해하기 쉽게 심플하게 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자바가 처음에 나왔을 때 자바에 로깅을 하는 그런 기능이 없었어요. 그래서 서드 파티에서 각각 로깅하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log4j예요. 그 log4j가 많이 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자바도 또 자바 유틸 로깅해서 JUL이라고 그러거든요. 자바도 로깅이 들어갔고, 또 log4j도 또 log4j 1에서 log4j 2로 또 발전하고, 또 log4j 말고 다른 로거 프레임워크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로그백이란 것도 있고. 그러면 이렇게 로깅 프레임워크가 바뀔 때마다 코드를 계속 이제 로그하는 코드를 바꾸면 그게 되게 불편하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JDBC 할 때 데이터베이스가 바뀌어도 JDBC 코드는 변하지 않잖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모두 인터페이스를 써서 개발을 하고, 또 JDBC 드라이버를 이제 교체를 하면 인터페이스의 구현체가 바뀌기 때문에 코드는 바꾸지 않고 드라이버만 바꾸는 걸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바꿀 수 있었던 것처럼, 로깅 API도 마찬가지로 인터페이스랑 구현체를 분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바 유틸 로깅을 쓰든지 log4j를 쓰든지 뭐 로그백을 쓰든지 어떤 로거 프레임워크를 쓰더라도 인터페이스를 쓰면 로거 프레임워크가 나중에 발전되거나 교체를 하더라도 요 라이브러리 자르만 바꾸면 되고, 실제 코드는 바꾸지 않게. 왜냐하면 코드는 인터페이스로만 작성되어 있으니까. 그런 용도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터페이스랑 구현체를 분리를 했습니다.
인터페이스를 그냥 다른 말로 API 이렇게도 불러요. 그러니까 구현은 없이 그 메서드 시그너처만 만들어 놓은 걸 API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먼저 나온 게 아파치 커먼스 로깅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조금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발전을 해갖고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이제 SL4J라고 나왔는데 그 대표적인 로깅 인터페이스가 아파치 커먼스 로깅하고 SL4J가 있어요. 그 아파치 커먼스 로깅은 옛날엔 이게 자카르타 커먼 로깅이었거든요. 그게 아파치 커먼 로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카르타 커먼 로깅일 때 우리가 이름을 JCL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JCL 그러면은 아파치 로깅 커먼 로깅 인터페이스를 말하는 거고, JUL 그러면은 JDK 1.4에서 제공한 그 자바 유틸 로깅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JCL, JUL 이런 걸 보면은 무슨 뜻인지 알아야 합니다. 요즘은 이제 아파치 커먼스 로깅은 잘 안 쓰고 대부분이 SLF4J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SLF4J를 쓰면은 많은 로깅 구현체를 계속 교체를 하고 바꾸더라도 우리가 소스 코드는 바꾸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로깅 프레임워크들이 실제로 얘가 뭐 자바에서 제공하는 JDK에서 제공하는 자바 SE에서 제공하는 표준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SLF4J가 딱 만들었는데 또 이런 구현체들은 어떤 인터페이스를 쓰든지 상관없이 이 구현체로만 독립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바 유틸 로깅도 그렇고 로그4j도 이제 로그4j에서 로그4j2로 발전하면서 이게 로그4j 코어랑 로그4j API랑 나눠지고 자체적으로 또 인터페이스랑 구현체를 로그4j 또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파치 커먼스 로깅이나 SLF4j 없이 로그4j2가 이제 단독적으로 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독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단독적으로 쓰는 이런 구현체는 원래부터 이 구현체가 이런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멘트 해갖고 만든 구현체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독립적으로 구현체를 만든 건데, 그래서 이 구현체랑 이 인터페이스랑 연결하는 브릿지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왜냐면 얘가 임플리먼트를 직접 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여기서 이제 이게 인터페이스가 이게 구현체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브릿지고 자바 유틸 로깅하고 아파치 커먼스 로깅하고 쓸 때는 아파치 커먼스 로깅에서 자바 유틸 로깅에 대한 어댑터를 제공을 해요. 그래서 브릿지가 없이 얘네 둘 있으면 바로 쓸 수 있고요. 얘는 JDK 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파치 커먼스 로깅 인터페이스만 넣으면은 바로 이 JDK의 JUL을 사용해서 로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치 커먼스 로깅을 만약 로그4j랑 사용하고 싶다. 그럼 이 로그4j는 아파치 커먼스 로깅을 임플리먼트해서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 두 개를 브릿지하는 로그4j JCL 브릿지를 사용하면은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 요 세 개를 넣으면은 요 세 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은 아파치 커먼스 로깅 인터페이스로 이 구현체를 사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SLF4J도 마찬가지로 자바 유틸 로깅하고 SLF4J 그러니까 요거를 인터페이스로 쓰고 요걸 구현체로 쓰고 싶으면은 중간에 SLF4J JDK14라고 불리는 요 SLF4J 브릿지 요걸 사용해야 되고요. 만약 SLF4J 인터페이스를 쓰고 구현체를 로그4j를 쓰고 싶다. 그러면 로그4j SLF 브릿지 요거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로그4j랑 SLF4j를 쓰려면 이거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로그백이란 이제 구현체가 또 있는데 이 로그백은 SLF4J가 나온 다음에 이 SLF4J를 구현을 직접 했어요. 얘는 로그4j1의 후속작이거든요. 그래서 SLF4J를 직접 구현했기 때문에
로그백을 쓸 때는 브릿지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제 API 인터페이스들하고 또 브릿지하고 구현체들이 있는데 얘도 복잡하니까 이거 다 외울 필요는 없고, 가장 지금 많이 사용하는 인터페이스 구현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요 SLF4J랑 로그백은, 로그백하고 SLF4J가 있으면 브릿지가 없어도 되기 때문에 되게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로그백 자체가 SLF4J를 직접 임플리먼트를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 두 개를 쓰면 되고요. 그런데 SL4J하고 로그백 대신 log4j2를 또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SL4J, log4j2 그리고 요 브릿지 이렇게 해서 쓰는데, 이거를 쓰는 이유는 log4j2가 로그백보다 더 성능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자들도 하드웨어뿐만 아니고 이런 소프트웨어들도 다 벤치마크를 하거든요. 벤치마크를 하면 log4j2가 log100보다 더 빠른 속도가 나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log4j2를 쓰고, 또 결국 이렇게 인터페이스랑 브릿지랑 이렇게 구현체랑 이렇게 연결해서 쓰다 보면 log4j2만 쓰는, 그냥 이거를 사용하지 않고 얘만 독립적으로 쓰는 것보다 좀 더 이렇게 아무래도 그 브릿지에 연결하고 하니까 속도가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가장 빠른 속도를 쓰려면은 log4j2를 직접 쓰는 겁니다. 근데 얘를 직접 쓰면은 이 인터페이스를 쓰지 않고 이 구현체를 직접 사용해서 쓰면 나중에 로거가 로깅 프레임을 바꿀 때 소스 코드를 다 바꿔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직접 쓰는 거는 그렇게 좋은 생각은 아니고, SLF4랑 log4j2랑 브릿지를 해서 쓰든지, 아니면 그냥 로그백을 직접 SLF4J를 직접 임플리먼트한 로그백을 쓰든지,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프링 부트에서 기본적으로 로그백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로그백을 써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엔 log4j2랑 로그백을 쓰는 사용 방법을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로그백이나 log4j2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모체가 log4j1이에요. 그래서 생긴 게 비슷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SLF4J나 log4j2, 로그백 이런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면 생각보다 또 양이 많습니다. 보시면 제가 참고 사이트에서 만들어 놨거든요. log4j2 얘는 구현체고, 로그백 구현체들은 잘 알아야겠죠. 그래야지 인터페이스를 쓸 수 있는 거고, SLF4J 인터페이스 쓰는 법은 여기 있고, 대표적으로 잘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인 log4j2를 보겠습니다. 클릭을 해서 보시면 여기가 이제 log4j2 사이트인데, 여기 왼쪽에 쭉 보면은 usage, usage라고 써 있는 거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쵸? 그리고 configuration, usage랑 configuration 보면 되고, 이게 문서가, 이거 전체를 다 보려면 어마무시하게 많지만 이 usage는 딱 보면 그렇게 길지 않고 이것만 보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영어로 보기 힘들다, 그럼 translate this package, 이거 is this page, 이거 구글 트랜슬레이트 그 확장 프로그램 이거 설치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번역된 걸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로그백도 딱 보면은 이제 이 사이트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다큐멘테이션에 이 로그백 매뉴얼 요거를 보면 됩니다. 이거 지금 되게 많아서 뭘 봐서 어떻게 봐야 될지 헷갈릴 수 있는데, 이 다큐멘테이션에 로그백 매뉴얼을 보시면 되고, 이것도 조금 문서가 좀 길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차이를 쭉 이렇게 읽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SLF4J는 이제 이것도 여기 다큐멘테이션에 유저 매뉴얼 이걸 보면 되겠죠. 로그백하고 SLF4J는, 로그백이 SLF4J를 임플리먼트 해갖고 사이트 디자인도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쵸? 이렇습니다. 이걸 전부 다 읽어서 하는 거는 좀 어렵고 힘드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핵심적인 것만 사용법을 빠른 속도로 이번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굵은 글씨로 쓴 거 SL4J를 인터페이스로 쓰고 Log4j2를 구현체로 쓰는 거, 또 SLF4를 인터페이스로 쓰고 로그백을 구현체로 쓰는 거, 이 두 가지는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 사용법을 보면 먼저 build.grade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넣습니다. SL4J, Log4j2를 쓸 때는 요 브릿지를 넣으시면 되고, SL4J랑 로그백을 쓰면은 로그백 클래식이라는 거를 넣습니다. 이게 보시면 이게 로그백 클래식이고 요게 브릿지잖아요. 보통 이 브릿지를 빌드.grade에 넣으면은 이 양쪽 게 다 디펜던시가 있잖아요. 그 디펜던시 있는 것들을 또 알아서 다 다운로드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요 빌드.grade에 요 하나만 넣어도 되고요. 또 로그백을 넣을 때도 빌드.grade에 요거 하나만 넣으면은 얘를 임플리먼트 했기 때문에 또 얘도 디펜던시가 있어서 얘도 또 다운로드를 합니다. 직접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라이브러리를 넣을 때 이제 요거예요. 요게 먼저 log4j slf4j 브릿지인데 다른 말로 뭐 이렇게도 말합니다. slf4j 바인딩 log4j j2. 요즘 log4j는 log4j 1 버전을 안 쓰기 때문에 그냥 log4j 하면은 log4j 2점 버전을 말하는 겁니다. 2.x 이렇게 log4j 2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그 그레이드를 쓸 때는 우리가 라이브러리를 일일이 다운로드 받아갖고 막 라이브러리 디렉토리에 넣고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임플리멘테이션 하고 딱 build.grade 파일에 정의만 해주고 이렇게 리프레시 요거 릴로드 그레이드 프로젝트를 해주시면 알아서 라이브러리가 다 다운로드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임플리멘테이션 이걸 어떻게 찾냐, 이거는 보시면 여기 메이븐 센트럴이라고 돼 있잖아요. 브라우저를 엽니다. 그 다음에 메이븐 센트럴이라고 검색을 해요. 그러면 메이븐 센트럴 리파지스트리 서치라는 이런 사이트가 뜹니다. 사이트가 뜨면은 여기 문서에 보면은 브릿지를 뭘 써라 하고 다 나와 있어요. 이걸 자세히 읽어보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브릿지가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딱 해갖고 여기다 넣고 검색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나와요. 나오면 이건 알파 버전이니까 이건 아니고 지금 이거를 쓰시는 거예요. log4j sl4j 18 인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걸 딱 누르신 다음에 여기 gradle groovy dsl 이거를 여기 딱 눌러서 여기다가 이렇게 딱 붙이는 겁니다. 붙이는 거고, 저는 보통 이렇게 쓰면 이제 2.14.1 버전을 쓰는 거고, 보통 이렇게 메이저, 여기 앞에 메이저 버전이고 이게 마이너 버전이잖아요. 메이저 버전이 바뀌지 않으면 프로그램 소스 코드가 바뀌거나 API가 바뀌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쓰면 제일 안전하긴 한데, 좀 최신 버전을 쓰고 싶다 그럼 여기다 플러스, 만약 이거 전체 플러스를 해버리면은 또 버전이 3점으로 올라가면 3으로 가고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이저 버전은 항상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안전하게 2.14, 2.15, 2.16 나가면은 이제 최신 버전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거든요. 이렇게 한 다음에 릴로드 그레이드 프로젝트 해주시면 여기 보시면 이 브릿지를 넣었더니 log4j 코어, 여기 보시면 이 log4j 코어랑 SLF4J API
SLF4j API랑 다 다운로드가 되잖아요. 왜냐면 SLF4j API랑 log4j 코어가 지금 여기 이 브릿지에 디펜던시가 있기 때문에 이 디펜던시만 임플리멘테이션 하면은 SLF4j API랑 log4j 코어는 임플리멘테이션이었다 넣지 않아도 이렇게 다운로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라이브러리를 다 정의를 한 다음에 작성을 하는 걸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로거를 정의를 하고 이제 로그.디버그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는 건데, 이렇게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넣고 그 다음에 클래스 패스에 설정 파일 넣고, 이 설정 파일에서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로그백일 경우에는 로그백을 쓸 때는 logbek.xml 또는 log4j를 쓸 때는 log4j2.xml 요거를 쓰면 되고, 요 파일 작성법은 아까 여기 나온 참고 사이트 문서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좀 사용하기 쉽게 만든 샘플 파일을 보고 저희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거 넣어놨으니까 조금 이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로고를 초기화 후에 로그 레벨에 따른 출력, 이게 로고를 초기화한 거고요. 이게 출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라이브러리 넣고 설정 파일 만들어 놓으면은 사용하는 거는 되게 간단합니다. 그냥 이렇게 로거를 초기화를 한 다음에 얘를 이렇게 불러서 쓰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system.out.println 대신에 쓰는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출력이 되죠. 시간 나오고 여기 스레드가 나오고 여기 로그 레벨이 나오고, 요 디버그가 로그 레벨입니다. 여기 로거 이름 나오고, 여기 log.getClass.getName 썼죠. 로거 구현체를 어떤 걸 쓰고 있는지 보니까 SLF4j하고 log4j 이게 브릿지에 있는 거를 썼다는 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 이제 쓴 걸 보면은 이 안에는 지금 이렇게 인터페이스만 쓰잖아요. 이 코드 자체에 이 구현체에 대한 내용이 여기 우리 JDBC API 쓴 것처럼 없어요. 그래서 구현체를 log4j에서 logback으로 바꿔도 이 소스는 그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바꾸지가 않는 거예요.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로그백으로 이제 지금 log4j를 쓰고 있는 이 브릿지를 해서 쓰고 있는데, 로그백을 바꾸면은 로그백은 SLF4j를 바로 임플리먼트 했기 때문에 브릿지가 필요 없고요. 로그백 클래식이란 거를 넣으면 됩니다. 이것도 아까랑 마찬가지로 여기서 메이븐 센트럴, 잠깐만요. 요 메이븐 센트럴 요 사이트에서, 이거는 항상 search.maven.org 이 사이트는 즐겨찾기, 여기 즐겨찾기에다 넣어놓고 항상 써야 됩니다. 로그백 클래식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제 여기 보면은 이 사이트가 이렇게 다른 것들 이런 것들을 넣으면 안 되고요. 우리가 ch.qs.logback 요거를 넣어야 돼요. 이것도 알파 버전이니까 이걸 하지 마시고, 여기 괄호 속에 75 하면 이 버전 75개가 쫙 나와요. 이 중에서 알파가 아닌 1.3점대가 알파니까 1.2점대를 넣어갖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여기서 이렇게 해갖고 build.xml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되죠. 그러면 이 구현체를 빼고 이제 이걸 넣습니다. 이거 둘 다 넣으실 필요가 없어요. 둘 다 넣지 않고 이렇게 하나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도 1.3은 알파니까 1.2에서 최신 버전을 쓰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1.2 최신 버전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릴로드 그레이드 프로젝트를 하시면은 이제 여기서 왼쪽에 익스터널 라이브러리 이제 보시면 여기에 이제 log4j가 없어지고 로그백 클래식하고 로그백 코어가 생겼고요. 그리고 SLF4j는 그대로 있고요.
아까는 1.8 버전이 있었는데 지금 1.7 버전이 들어왔어요. 지금 로그백 클래식 1.2는 SLF-J 1.7 버전에 지금 그 디펜던시가 있기 때문에 얘의 디펜던시가 있는 코어랑 SLF-J API를 자동으로 다운로드 이렇게 받습니다.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 로깅 EX 아까 했던 거 이걸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로고 구현체가 CH-QSR 로그백 클래식의 로고 이렇게 바뀐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써갖고 로그를 남기면은 이 구현체를 교체를 해도 소스를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대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log4j냐 log100이냐 그런 것들이 이 소스 자체는 없고 그냥 slf4j로 쓰는 겁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로그 인터페이스랑 로깅 이제 구현체를 쓰는 건 이제 알겠는데, 그럼 도대체 이런 짓을 왜 하는 거냐? 그냥 system.out.println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로그에는 레벨이 있습니다. 보면은 이 레벨은 뭐 금방 외워져요. 여러분들 쓰다 보면은 억지로 외우려고 안 해도 자동적으로 외워지는 겁니다. 제일 이제 낮은 우선순위부터 높은 우선순위를 썼습니다. 그래서 보통 많이 쓰는 게 이제 디버그, 애플리케이션을 디버그 하는데 필요한 정보들을 디버그로 하고, 그리고 이 디버그보다 더 자세한 필요가 있으면 트레이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진행 상황을 출력하는 건 인포, 잠재적으로 위험한 상황은 원,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을 계속 실행할 수 있는 에라는 에라인데 애플리케이션이 종료되지 않아도 되는 건 에라,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을 중단할 수 있을 정도의 심각한 오류는 페이털, 이런 식으로 돼서 로그를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로그를 출력할 때 로그의 종류가 다를 거 아니에요. 어떤 건 에러 로그고, 어떤 건 좀 짜잘한 로그고, 어떤 건 뭐 디버깅을 위한 로그고, 어떤 건 중요한 애플리케이션 진행 상황 필요한 로그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로그 레벨을 나눠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좋으냐? 이거를 이제 설정 파일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로그백으로 되어 있으니까 로그백.xml 이게 설정 파일입니다. 여기에 이제 세 가지가 중요한 게 있어요. 보겠습니다. 컨피규레이션에 클래스패스에 이제 로그백을 넣습니다. 클래스패스에 넣는다는 거는 resources 디렉토리 안에 로그백.xml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어펜더랑 중요한 게 패턴하고 로거가 있어요. 어펜더는 콘솔 어펜더와 파일 어펜더. 그러니까 이거를 화면에 출력할 거냐 아니면 파일에 출력할 거냐를 이제 어펜더가 정의하는 거고요. 패턴은 로그를 어떤 포맷으로 출력할 것이냐. %d는 시간 출력 포맷이고 %thread 그냥 t라고도 씁니다. %t. 그러면 thread 이름 여기 그냥 t로 쓰겠습니다. 굳이 긴 이름을 쓸 필요 없죠. 그리고 레벨은 로그 레벨, 로거는 로거 이름, msg는 메시지. 그리고 로거는 이 로고를 출력하는 로그 이름. 요 로거는 패키지별로 로그 레벨을 지정하는데 하위 패키지 모두 적용됩니다. 요거를 보고 한번 파일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콘솔 어펜더다. 그럼 화면에 출력한다는 거예요. 이게 패턴이거든요. 그럼 시간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시분초 HHMM에서 시분초 요게 스레드 이름 메인 스레드에서 출력했다. 그리고 레벨 이게 디버그냐 인포냐 뭐 에러냐 그런 게 요 레벨이고 디버그 레벨로 출력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디버그를 했잖아요. 디버그 레벨. 그리고 요게 로거 이름이에요. 보통 클래스 이름을 씁니다. 그럼 여기서 요 자리에다가
스트링으로 로고 이름을 써도 되고 그냥 클래스 이름을 쓰면은 그 클래스의 풀 패키지 풀 그 패스를 다 포함한 이렇게 KR부터 패키지 전체 포함한 이름이 나옵니다. 요걸 하면은 어떤 클래스에서 로고를 출력하는지 금방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로고를 적어줍니다. 그리고 여기 메시지, 이 메시지가 아까 나온 요 메시지죠. 그쵸? 요 메시지. 그리고 요 자리에 이게 여기로 쏙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퍼레미터죠. 그러니까 메시지 퍼레미터는 우리가 SQL 퍼레미터 물음표로 썼는데 메시지 퍼레미터는 이렇게 컬리 브래킷이 열고 닫고로 해갖고 쓰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한번 여러 개 써볼게요. 중요한 뭐 디버그 낮은 순서부터 디버그 인포 에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출력을 해요. 그럼 이렇게 디버그 인포 에라 이렇게 세 개가 똑같이 출력이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로그백.xml 이 파일에서 이 패키지별로 요 로고 네임 요 로고 네임이 지금 이거잖아요. 이 로고 네임에 요 하위 패키지가 쭉 다 적용돼요. 요 레벨이. 그럼 이 루트는 루트 로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루트 로고의 디폴트 레벨은 인포인데 요 로고 요 krmjc.jacob으로 시작하는 로고는 레벨이 디버그예요. 그러면은 아까 여기서 레벨이 디버그다. 그럼 디버그 이상은 쫙 출력되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트레이스를 넣었어요. 그럼 트레이스를 넣었어도 트레이스가 출력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여기 레벨이 지금 krmjc 제이콥에 대한 레벨은 디버그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여기 만약 info 이렇게 넣는다. 그러면 트레이스랑 디버그는 다 출력 안 되고 인포만 출력되죠. 여기를 에라로 넣는다. 그러면 에라만 출력되는 거죠. 만약 이 로고를 안 쓴다. 그럼 루트 로고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루트 로고는 인포니까 인포 에라 이렇게 출력되죠. 그러니까 내가 특정 패키지의 레벨을 바꾸고 싶다 하면은 그 로고를 지정하면 되고, 또 만약 그냥 루트 로고를 따라가겠다, 상위를 따라가겠다 그러면은 그냥 안 써도 되고. 그리고 여기 어펜더가 콘솔이라고 지정돼 있잖아요. 그 로고도 로고마다 어펜더를 별도로 따로 지정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어펜더 이런 식으로 지정할 수 있거든요. 어펜더 이런 식으로 쭉 ref는 하고, 지금 요 콘솔인데 어펜더도 콘솔 어펜더 말고 파일 어펜더를 별도로 지정한 다음에 여기다 파일이라고 쓰면은 이 로고에 해당하는 건 파일에다 출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더 복잡하게 안 나가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나가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루트 로고가 파일 어펜더로 되어 있기 때문에 루트 로고에 따라서 콘솔 어펜더로 되어 있기 때문에 루트 로고를 따라서 똑같이 콘솔 어펜더로 출력을 합니다. 로고를 바꾸고 싶으면 여기다 또 새로 로고를 지정하면 되고, 여기다 어펜더를 지정하면 되고, 어펜더 지정하지 않으면 상위 패키지 로고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렇게만 지정해 놓으면은 kr.mjc.jacob 패키지는 에라 레벨로 출력하고 요게 아닌 것들은 다 인포 레벨로 출력하는구나, 그리고 전체가 다 콘솔로 출력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보통은 루트 레벨은 뭐 에라나 인포 이렇게만 해놓고 좀 자세한 로그를 출력해야 되는 패키지만 이렇게 디버그로 해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발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로그를 출력하면서 지금 프로그램 디버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버에 배포한 다음에 이제 상용 애플리케이션에 배포를 한 다음에 계속 그 디버그 로그 출력될 필요가 없으니까 개발할 땐 이걸 디버그로 놓고
실제로 서버로 올릴 때는 info나 error로 바꿔서 요 logback.sml 요 파일만 바꿔서 서버로 배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logging ex 이 파일에서 디버그나 트레이스 이렇게 놔두는 걸 지우지 않고 그대로 냅두는 겁니다. 그대로 냅둬도 이 IO는 발생하지 않아요. 로그 레벨이 info로 지금 여기서 info로 돼 있으면은 이 트레이스랑 디버그 자체를 트레이스나 디버그 자체가 이제 코드가 있어도 로그를 출력하기 때문에 IO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할 땐 이런 코드를 넣었다가 또 서버를 배포할 때 이 코드를 지우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개발을 할 때 우리가 디버그 하기 위한 용도는 디버그, 서버의 진행, 이 애플리케이션의 진행 상황을 명시적으로 표현할 땐 info, 또 에라는 에라 이런 식으로 다 구분해 갖고 로깅을 하면은 알아서 서버에서 알아서 배포할 때 logback.xml 사용해서 로그 레벨을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실행을 해보면 아까 info로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info다. 트레이스랑 디버그는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 또 한 가지가 다음과 같이 문자열 연산을 하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은 이걸 할 때 지금 요게 지금 메시지 파라미터를 여기다 쓰고 이 파라미터 입력 값을 여기다 쓰잖아요. 파라미터 두 개, 세 개면 여기다 이렇게 연속으로 이렇게 딱 하고 또 여기다 콤마 해갖고 파라미터를 계속 쭉쭉쭉 쓰면 돼요. 쓰면 되고 우리가 이렇게 문자의 연산을 이렇게 예를 들면 이게 디버거 이렇게요 문자의 연산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랑 이렇게 하는 거랑은 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우리가 지금 디버그를 출력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서버에서 이제 상용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올렸을 때는 이렇게 info로 로그백을 해갖고 올렸단 말이에요. 올렸는데 실제로 애플리케이션을 수행하다가 이 코드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디버그라는 메서드가 실행될 때 디버그 메서드 내에서 자기가 이 현재 로그 레벨이 뭔지를 판단해서 이 로그를 출력할까 안 할 거를 디버그 메서드 내에서 정할 거 아니에요. 일단 이건 호출을 되고 호출된 상태에서 얘가 이게 인포냐 디버그냐를 판단을 해서 디버그면 출력을 하고 인포는 출력 안 하겠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호출이 될 때 메서드를 호출할 때는 메서드 인자를 넣어서 호출하잖아요. 그러면 디버그가 실제로 수행하지 않더라도 이 메서드가 이 스트링 연산이 실행된단 말이죠. 그래서 요 스트링하고 이 스트링하고 더해갖고 합친 스트링을 갖다가 디버그에다가 넣어요. 근데 디버그가 보니까 나는 출력 안 해. 그러면은 문자열만 합쳐놓고 출력은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쓸데없는 연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그냥 여기다 포맷을 쓰고 이때 파라미터를 분리해서 씁니다. 그럼 디버그를 출력되면 그냥 이 포맷하고 이 파라미터가 그냥 인자로 받아서 디버그가 실행이 돼요. 그래서 디버그가 자기가 로그 레벨이 디버그 이하다 그러면은 그때 이 파라미터 안에다가 얘를 집어넣어 갖고 출력을 하는 거고, 만약에 로그 레벨이 뭐 디버그 인포 이상이다 그러면 디버그는 이 파라미터에다가 이 파라미터를 요 포맷 이 자리에다가 넣을 필요가 없겠죠. 그냥 연산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그를 출력할 때는 문자 연산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뭐 에라 같이 조금 높은 로그 레벨에서는 이렇게 더 하더라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트레이스나 디버그 같은 데서는 특별히 이렇게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로그 출력을 할 때는 그냥 항상 이렇게 파라미터를 쓰고 파라미터에다가 여기 아규먼트는 요 뒤에다 파라미터에 넣는 값은 뒤에다가 이렇게 써서 하고 연산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여기다 로고 이름을 이렇게 그냥 텍스트로 넣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마이 로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으면, 근데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보면 여기 이렇게 마이 로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아까 이제 여기에 했던 이런 게 지금 적용이 안 되잖아요. 패키지에 따라서 인포를 여기에 예를 들어 디버그를 했다. 그러면은 마이 로고는 좀 요 로고 네임의 하위 로고가 아니잖아요. 요 패키지 패스에 따라서 요 제이콥 이하로 들어가는 게 다 이 로고가 적용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적용이 안 되고 지금 여기 루트에만 적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디버그는 출력은 안 되고 이제 인포부터 이렇게 출력이 될 텐데, 이렇게 로고 이름을 임의로 정하면 이게 하이어라키 자체도 안 맞고 이 로고 이름을 다 일일이 외우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보통 클래스 이름을 직접 씁니다. logging.yes.class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스태틱이니까, 이게 스태틱 멤버니까 이렇게 클래스로 한 거고, 이 메서드가 스태틱이 아닐 때는 이 로고도 스태틱으로 할 필요가 없을 때는 그냥 여기다가 get 클래스 하면은 현재 클래스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보통 자기 클래스 이름을 이렇게 로고 이름으로 많이 씁니다. 이렇게 쓰고, 우리가 전에 한번 잠깐 한 적이 있는데 롬복에 이게 기능이 있습니다. SLF 포체 요걸 쓰면은요 이걸 빼도 됩니다. 그렇죠? 이걸 빼도 로고가 있는 거죠. 우리 컨트롤 F12를 누르면은 이렇게 메서드가 모양이 나오잖아요. 여기 메서드랑 그 멤버가, 여기 로고가 이렇게 로그 팩토리다 겟 로고 해갖고 요 로고 타입으로 로그라는 변수에 담은 게 이거 하나로 저절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쓰면은 여기에 이렇게 따로 로고를 초기화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럼 이걸 사용해서 그동안 했던 걸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add article ex, 여기 글을 저장했습니다. 이거 제가 이렇게 벌써 해놨네요. 이것도 여기다가 그냥 SLF4j. 근데 어차피 이거 한 줄밖에 없어서 뭐 굳이 SLF4j 뭐 안 해도 크게 뭐 직접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delete article, 여기도 이렇게 SLF4j 한 다음에 이것도 시스템.out 프린트를 이제 이런 거 하지 말고요. log.debug 이렇게 한다는 거죠. 여기도 debug 이렇게. 그리고 이게 단순히 디버깅할 용도가 아니고 이 애플리케이션의 진행 상황에 중요한 거다. 그럼 여기를 디버그를 하지 말고 그냥 인포로 하시라는 거죠. 인포로 하면 되고, 또 마찬가지로 여기 또 이런 거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SLF 포체이 하고 여기다가 log.info 이런 식으로 아티클을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은 article.toString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log.info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리스트 아티클, 여기서도 이 부분 이제 이렇게 시스템.out.println은 이제 쓰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요.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log.info나 디버그 이런 용도로 쓰고요. 뭐 디버그 그건 자기가 이제 일관성 있게 좀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업데이트 여기도 마찬가지로 SFJ 하고, 이것도
로그.디버그. 여기도 로그.디버그. 보통 개발할 때는 이런 것들 다 그냥 그 로그.디버그로 해놓고요. 여기 다 디버그를 제가 했잖아요. 요런 거일 때, 캐치일 때, 요런 거 뭐 에라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보통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이게 데이터가 없기는 힘들거든요. 왜냐면 get article 그러면은 목록에서 특정 목록에 있는 걸 클릭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번호가 없는 게 없기 때문에 보통 에러는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여기 그냥 디버그 코드라기보다는 여기 이렇게 에러로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뭐 여기도 그냥 뭐 디버그. 이것도 삭제 실패, 이것도 삭제 실패는 조금 중요한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에러. 이런 식으로 뭐 자기가 이렇게 정하면 됩니다. 개발하는 개발자끼리 이거를 어느 정도 룰을 정해서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디버그를 출력할 것이냐 인포를 출력할 것이냐 이런 거는 우리 개발할 때는 그냥 로그백에서 개발할 때 여기를 디버그로 올리고 나중에 상용에 배포하면은 뭐 굳이 인포까지 필요가 없다, 그냥 에라만 해도 되겠다, 그럼 에라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 레벨을 높일수록 출력되는 양이 작아지겠죠. 그래서 상용에 올릴 때 이거를 뭐 트레이스나 디버그 이렇게 놓으면은 상용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좀 심각한 성능 저하를 가져오게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대부분 뭐 그냥 안드로이드나 윈도우즈 애플리케이션은 큰 상관이 없는데 웹 같은 경우에는 수백만 수천만 사용자가 계속 접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접속하는 것들을 다 디버그 코드를 파일에다 출력하고 있으면 난리 나겠죠. 그러니까 이 디버그는 개발할 때만 쓰고 상용에 배포할 때는 보통 info 또는 error 이렇게만 해놓고, info로 출력하는 거는 실제로 우리가 개발해서 이렇게 코드에서 info로 출력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 이거는 꼭 출력해야 된다, 그래서 아티클을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중요한 내용인 것만 info를 쓰고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다 info를 안 쓰고 디버그나 트레이스로 바꿔놓으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system.out.println을 안 하고 전부 로고 프레임워크로 출력을 합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